안녕하세요. 윤석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에서 촬영한 사전증의 모든 것이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전증의 모든 것이란 제목이 다소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가업승계나 가지입금 해결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 이것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우선 사전증여라는 숲을 이해하시면 개별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사전증여란 일반 증여와 달리 절세를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증여를 말하고 사전증여의 목적은 절세뿐만 아니라 자녀들 간 재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 상속이나 증여에 비해 80% 이상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속세법 이외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법, 지방세법 등등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는 일반적으로 가업승계와 부동산 사전증여로 나눌 수 있고요. 사전증여가 용이치 않은 경우에는 M&A를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 편집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혜래 가업승계 수석 전략세무사이신 윤석부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사전증여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증여의 목적, 사전증여를 왜 하는 건가요? 아, 예.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도 약간 쑥스러운데요. 네. 사전증여의 목적 네. 명확합니다. 바로 절세를 위해서입니다. 절세. 네. 네. 그런데 요즘 사전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절세를 위해서 사전증여를 하는데 가족법인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적은 뭐냐? 더 많은 절세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네. 하면 굉장히 쉽죠. 아. 그게 사실입니다. 아, 기존의 사전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그냥 절세가 아니라 더 절세가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절세가 되느냐 혹시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은 상속세율하고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똑같죠. 그렇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 증여나 상속이나 뭐가 다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한 예를 들겠는데 1,000억 원 재산을 상속을 한다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상속인들이 말은 안 되지만 1,000명이다 했을 때 상속인이 1,000명이다. 예, 네. 했을 때 상속세는 1,000명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상속세는 동일하게 한 475억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상속세는 네. 상속인이 많아도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유산 과세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유산 과세형. 네. 네. 근데 취득세는 취득 과세형을 해가지고요. 사전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증여세가 다운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1,000억을 1,000명한테 1억씩 증여를 한다 가정하면은 100억 미만으로 증여세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네. 상속세 대비 지금 한 20%밖에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전 증여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만약 상속인이 2명밖에 없다. 그래도 상속세는 475억이 나오는데요. 증여세는 5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할 때 상속세는 상속 공제가 다양하고 금액이 큽니다. 근데 증여세는 증여 공제가 단순하고 금액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전에 증여면 이 세금이 떨어진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제 인원도 봐야 되고요. 그런데 상속인 2명한테 상속하면 475억 똑같이 부과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직인을 개인이 아니라 자녀 법인 2개의 자녀 법인한테 사전 증여를 한다. 그럼 또다시 1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사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수중인은 이제 받는 사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법인격체, 즉 법인인 경우에는 또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제가 이제 당연한 말씀을 오래 드리는데요. 자, 사전 증여 왜 하느냐? 절세를 위함이다. 그럼 더 많이 절세를 위해서 더 많은 절세를 위해서 가족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상속이나 증여가 세율이 똑같은데 뭐에 사전 증여를 해야 되나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세법적으로도 좀 사전 증여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제 막상 상속이 발생되게 되면은 그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분들마다 계산 방법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근데 사전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 조세특례 제한법, 상법, 지방세법 등등을 저희가
활용해서 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세무사님마다 절세하는 방법이나 절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 다양한 법을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니까 이게 한두 가지만 갖고 하는 거랑은 절세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보시면요. 평균적으로 한 5군데 곳에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알고 있어서 다 세무사마다 절세하는 방법이 다르고 절세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저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네. 겸손하시네요. 아, 예. 더욱 겸손히 네. 진행하겠습니다. 뭐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이제 고객들 상담 의뢰해서 이렇게 솔루션 해주시는 거 보면 정말 다양하게, 특히 이제 뭐 투자나 증권 쪽에 오래 계셔서 그런 부분까지 활용해서 절세 플랜을 해주시니까 절세 금액이 기존 상담 받으셨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만족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새 핫한 뭐 가족법인 많이 듣기는 했는데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사전 증여를 하면 뭐 얼마나 그러면 더 절세가 되느냐? 아까 더 절세 된다고 하셨는데 예,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그 대략 80% 이상 절세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80%라고 하면 상속세 대비 80%. 네, 일반적인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 자산 대비 납부해야 될 세금의 80%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부동산 증여하고 가압승계로 나눠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사전 증여하실 경우에 보통 기준 시가가 그 시가 대비 일반 시가 대비 한 50%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사전 증여할 때는 시가가 아닌 개별 그 기준 시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50%가 절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율을 적용할 때는 상속세는 10%부터 50%가 적용되는데 대부분 뭐 100억, 200억 이상 자산가 분들은 이제 50%가 그렇죠. 적용된다고 네. 봐야 되죠. 근데 법인세는 20% 내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60%가 절세가 되니까 네. 하게 되면 약 80% 절세가 되는 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인세법 제가 20%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도 20%가 아니라 웬만하면 0%에서 10% 구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80% 이상 절세된다고 드렸는데 저희 쪽에서 한 90%까지 절세할 수 있도록 지금 맞추고 있고요. 근데 가압승계도 사실 비슷합니다. 가압승계 할 때는 이제 주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주식 가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작업하기 전에 주가를 100을 50으로 한 50% 다운 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50%가 절세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세율이 상속세나 증여세율이 아니라 법인세율 20% 내외를 적용시키게 돼서 80% 이상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80% 지금 고객들이 이거 너무 좀 과장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야? 국세청한테 저렇게 되면 미움 사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절세 플랜이 합법적이고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 이 지금 절세 플랜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렇게 뭐 검증이나 이런 건 다 됐겠죠? 예, 그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네. 일단은 저희 세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탈세를 유도하는 행위는 저희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목을 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적법한 길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자산가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80%까지도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세무사님 이게 모든 부동산 자산가들이 이 솔루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정한 어떤 컨디션이 돼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모든 분들이 가능하고요. 가격 네. 차이든 절세 금액이 그러니까 80%가 절세될지 90%가 절세될지 아니면 60, 70%가 절세될지 절세 비율은 조금 규모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겠네요.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기간이 저희는 이제 최소 6년을 잡고 있는데요.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이런 타이밍만 달라질 수 있고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방법을 그러니까 모든
분한테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저희는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그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하고 더 많은 절세가 할 수 있다는 걸 대표님들도 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빨리빨리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근데 내가 확실하게 절세 금액이 커지는 걸 보신다면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사전직연은 아무래도 좀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 찾아오신 분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 여명이 남으신 걸로 봤는데 그 경우도 저희가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절세 비율이 한 40%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2, 3년밖에 안 되니까. 증여를 미리 하려고 해도 또 애들한테 미리 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자산을 미리 준다는 게.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언제 시작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개성이 들어가게 돼서 각자의 성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명한 부모님, 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날 때부터 증여해라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날 때부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거든요. 0세에 2천만 원 증여하고 10년 지나서 10세에 2천만 원 증여하고 20세 성인 됐을 때 이제 비로소 5천만 원 증여하고요. 또 30세 됐을 때 5천만 원 증여하고 결혼할 때는 또 1억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증여하고요. 이거를 안전한 정기예금에 넣었다 하면은 한 1억 원 정도 그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한 3.5억 정도를 자녀분들한테 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 많지가 않겠죠. 이렇게 내가 못했다고 한탄하실 이유도 없고요. 또 너무 번거롭잖아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래서 2억 4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은 돈을 물려줘야 되겠다 해서 주식 투자해서 또 날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부동산 자산가들이고 우리는 부동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업을 오래 하다 보니 기업 가치만 큰 대표님들이 많아요. 네. 이런 대표님들은 이제 이 기업을 넘겨줘야 되는데 주식 가치가 높다 보니 그냥 있는 그대로 넘겨주면 세금이 너무 크단 말이죠. 네. 네.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하셨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좀 더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업 소유주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100% 주주이시고요. 네. 이걸 이제 자녀분들 2명한테 회사를 지분을 넘겨주시고 싶다 했을 때 자녀분들한테 직접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시가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자녀법인을 자녀마다 설립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마다. 네, 자녀마다 또 그 가족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마다 법인을 설립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만큼 소량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 자녀 법인에. 그 자녀 법인이 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주주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요. 기업 가치 떨어뜨리는 거는 뭐 탈세가 전혀 아니고요. 네. 자산 가치 좀 떨어뜨리면 돼요. 잉여금이 많으면은 뭐 배당을 통한다든지 부실 자산 있으면 다 털어서 대소금 처리하든지 그래서 자산 가치를 낮추시고 올해 수익을 내년으로 좀 이연시키고 내년의 비용을 좀 올해 빨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올해 수익 가치를 낮춰주면은 50% 이상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 상태 지금 그 정도 되려면 그 순손익 가치하고요 자산 가치를 해서 뭐 6대 4로 비중으로 하는데요. 근데 순손익 가치는 그 평가는 전해 그렇죠. 그 순손익이 중요한데요. 그게 50% 비중입니다. 순손익 네, 가치의 네. 50% 비중. 그러니까 1년 순손익을 좀 많이 낮춰주시고요. 네. 네. 근데 자산 가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잉여금을 뭐 배당금을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실 자산을 다 인식한다든지 해서 좀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자산 가치 낮추시고 하면은 그 가능한데요. 물론 100% 가능하다고 말씀 못 드리고 기업마다 정말 부실 자산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잉여금을 주면은 개인들한테 잉여금을 배당 처분하게 되면은 개인한테 소득세율이 올라가고 또 사대보험이 올라가는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마다 다르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200억 원 정도 기업 가치 200억 원 정도면은 한 50%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최대치. 예. 대신에 이제 방법은 다양하게 써야 되고 그
이제 그 솔루션에 가족법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솔루션에. 그렇죠. 이제 아버지의 자연인보다는. 개인 네. 지분을 자녀 법인으로 자녀가 아닌 자녀 법인으로 이전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법인세만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아까 이제 증여, 배당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방송이니까 원래는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개인마다 개인 세무사님마다 또 좋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양수도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양수도라 하면 뭐 자녀법인에서 사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는데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가서 이제 그걸 갚는 방식입니다. 회사채, 전환사채는 좀 세무사님들이 잘 안 하시는 방법이고 잘 모르는 분야신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신 게 가업승계 할 때 자녀법인 설립하고 부모님 지분 증여하는 방법,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주식가치 떨어뜨리는 게 아까 부실자산 정리하고 또 뭐 배당 주고 자산을 좀 이렇게 낮추고 잉여금을 좀 출구 전략을 써서 낮추고 이런 것들. 또 이 외에도 이제 자녀 법인에게 뭐 많이들 아시는 뭐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근데 이게 뭐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중소기업 네. 기업인데도 요거 한번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그 일감 떼어주기도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방법인데 네. 말씀드리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감 떼어주기는 뭐냐면은 그 만약에 부모님 회사가 A 영업부서가 있고 B 영업부서가 있는데 한 영업부서를 떼어주는 겁니다. 네. 네. 떼어주는데 혹시 뭐 부당행위에 걸릴 수가 있고 증여 그렇죠. 관련해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것들이 양수도 방법을 통해서 자녀법인에 넘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아.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수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은 중소기업 간의 그 일감 떼어주기는 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자녀법인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일감 몰아주기는 자녀법인이 아버지 회사한테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자녀법인의 네. 전체 매출의 대략 50% 이하면 또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0%? 이래가지고 예, 네. 이래서 이제 자녀법인을 좀 키워주시고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M&A가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네네. 그 M&A는 이제 한 세 가지로 추려본다면은 아버지 법인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네네. 아버지 법인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오늘 주제에서는 이거는 좀 논한 것 같고요. 그렇죠. 승계를 하려면 아버지 법인이 커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는 그 아버지 법인하고 자녀 법인하고 M&A 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합병이나 인수를 네네. 통해서 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아버지 법인이 이거를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뭐 이거를 승계할 자식이 없다. 또는 이 사업을 이제 공유하고 싶다. 그랬을 때 외부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자기 회사를 팔 수도 있고. 그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다른 회사를 산다든지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은 저희가 또 그 M&A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전 가업승계 사전 증여하는 방법 중에서 자녀법인하고 부모법인 간의 그 M&A도 저희는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부모님 회사하고 M&A 한다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쿠쿠나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한 방법이기도 하죠. 네, 자녀법인을 좀 잘 성장시켜서 부모법인과 합병하면서 자녀들 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거. 네. 네. 그게 이제 말은 쉬운데 실제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녀법인이 잘 성장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표님들이 어렵잖아요. 자녀법인을 키운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 역할은 네. 이제 회사를 얼마나 더 그 발전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노력을 쏟아낼 거고요. 네. 이제 이런 일들은 저희한테 맡겨주셔야죠. 전문가한테. 네, 이 일까지 내가 전문가가 되시겠다는 거는 대표님들이 네. 너무 과한 욕심이시고 네. 그냥 믿을 만한 세무사 찾으셔가지고 맡아주시면은 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아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믿어도 되는구나라면 결정만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지금 이제 짚어주신 승계할 자녀가 없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는 성장이 제한적인 사업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각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보기에도 앞으로 하향 산업인데 이게 팔리겠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우리 전문가가 보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대표님들이 어떤 시각으로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이 사업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안 될 것 같다고 대표님 생각하시는데 이걸 매수하려는 쪽에서는 나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M&A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다들 100이면 100 안 되는 사업이다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잉여금이 얼마 있고 자산 가치가 얼마 있는데 이거를 회사를 폐업했을 때 뭐 의제 배당이나 양도세보다 더 작은 돈으로 매각할 수 있다면 더 세금을 적게 내면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이제 별로지만 어느 기업인가는 또 내가 하는 이 사업에 심지어는 뭐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가 필요한 회사도 있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M&A 전문가들이 매칭을 잘 해서 대표님도 조금 더 이익을 보고. 왜냐하면 청산을 하게 되면 청산소득세는 이제 최고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가 될 거고, 양도를 하게 되면 주식으로 양도하니까 이제 3억 초과가 된다 하더라도 네, 25%, 예. 네, 지방세 하면 27.5%인데 얘는 더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매각을 할 수만 있으면 매각이 더 유리하겠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기존의 대표님들이 알고 계신 방법도 있고 또 새로운 방법도 있고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이 지금 아주 다양했어요. 근데 또 있나요? 근데 제가 웃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의외로 네. 뭐 80% 절세도 싫다. 나는 네. 상속세, 증여세 하나도 내고 싶지 않다. 이래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새 많아요. 네. 예.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세를 위해서 이민을 가신다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나는 이민이 가고 싶다. 그런데 절세도 되더라. 그러면 이민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민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선돼야 되고. 그래서 절세까지 돼? 하면 이제 그때 이민을 생각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해외 이민자가 돼서 비거주자가 돼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제 적법하게 이렇게 내갈 수가 있거든요. 네. 현금화 시켜서 현금화 시켜서 네. 예, 은행 통해서 이제 외국 은행으로 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비거주자의 해외 재산은요, 네.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비록 상속인이 거주자라고 할지라도 네. 아버지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은 해외 은행에서 신고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때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꼭 죽어서만 세금을 안 내느냐? 살아계실 때는 자녀분들도 비거주자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골프를 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셨고 아드님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간에 증여가 되기 때문에 또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핵심이 비거주자잖아요. 네.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이민을 갔다가도 돌아올 나이에 무슨 이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민하면은 이제 완전히 단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기준은 비거주자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뭔가요? 뭐 비거주자는 뭐 세법상 의미로는 뭐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에 나간 경우인데 이제 그런 거는 개의치 마시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민 가기 싫은데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한 3년 나갔다가 들어오겠다. 근데 이런 꼼수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돈 잃고 건강 잃고 시간을 잃게 되니까요. 이건 주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는 어느 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대더라. 이 나라에 가고 살고 싶다. 그리고 생활해 보니까는 뭐 1년에 한 3개월 이상을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분들도 만나고 친구분들도 만났는데 이것도 귀찮다. 한국에 오는 게 귀찮다. 나 그냥 그 나라에서 계속 즐기고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만 해외 이민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세무사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비거주자로서 이렇게 여생을 누리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한 5년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그 인도네시아로 법인장 하시다가 은퇴 후에 이제 다시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민 알선 업체도 아니고요. 제가 해외 이민을 뭐 추천하는 것도 아닌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좀 선량합니다. 성품이. 그리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한테 대우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그 한국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사하고 가사 도우미는 필수인데요. 이 비용이 1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이제 그 기사하고 가사 도우미를 주고 있으니까는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러니까 편하게 차 타서 그 골프장 가셔서 골프 치시고, 저 때 또 한국 식당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소주 한잔 하시고 그렇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뭐 50억을 갖고 나가든 100억 원을 갖고 나가든 그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뭐 50억을 갖는데 내가 100억을 갖고 나갔는데 30억을 써서 70억 물러준다. 그럼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한 5% 정도 돼서 세후로 100억 원 예금하면 4억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뭐 1년에 2, 3억 원 쓰셔도 금액이 주정 금액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재산도 지키면서 그러니까 건강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분들만 이민을 생각하시고요. 네. 괜히 절세를 위해서 이민까지 갈까 하신 분들은 이민은 권장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이민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단절보다는 그렇게 우리나라 추울 때 꼭 세금 아니어도 보통 이제 아주 혹석이나 그 다음에 혹하 이런 이번에 올해 또 얼마나 더웠으니까 이런 계절에 좀 가서 즐기시다가 또 봄, 가을 좋을 때는 우리나라 와서 또 자녀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지내시고 뭐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민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다가 이럴 바에는 절세도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민이 더 낫겠다라고 확신이 드신 분들만 이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대비 80%, 많게는 90%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긴 뭐 8, 90% 절세가 되면 뭐 굳이 안 가도 되긴 하겠네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윤석불 세무사님께서 사전증여에 대해서 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대표님들이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 내용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당부의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사전증여 모든 것이라는 다소 광어해 볼 수 있는, 거칠해 볼 수 있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증여를 왜 하느냐? 절세하기 위해서 한다. 가족법인은 뭔데? 더 절세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얼마나 절세되는데 상속세 대비 80% 이상은 절세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가업 승계하는데 가업을 승계받을 자식이 없어. 그런 경우는 M&A도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게 좋아. 그러면 해외 이민 가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화합과 또 대표님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과 건강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